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오행이 많을 때 나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핵심 환경과 인연들이 어떤가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죄다 할 때 죄라는 것은 내가 그 재물이나 대상을 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엑셀에 해당되고요. 나를 치는 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오행을 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관청, 정권, 정부 여기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를 딱 제어를 해놨잖아요. 그렇듯이 이 관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건다. 이걸 가지고 나를 극한다. 이렇게 대상이 나를 극하는 거예요. 죄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 관이 많으면 내 인생과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주어져 있을까 하는 걸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연을 일시해서 연은 제껴두고 일의 일간이 나 자신이고 나머지 이 5개에서 2개 이상을 차지할 때, 특히 여기 월에 있을 때는 더욱더 힘이 강합니다. 자, 내가 갑이나 을 일간일 때 이게 목이잖아요. 갑목, 을목. 이 나를 극하는 것은 경금, 신금, 금이거든요. 금극목. 뭐 도끼로 나무 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5개에서 경신, 신유가 2개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화일간일 때, 병화나 정화일간일 때 이거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니까 임수, 개수, 또 해자 이렇게 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관에 해당되죠. 이것들이 내가 토일 때 무토나 기토일 때 이 토를 극하는 것은 목이니까 내가 갑을 뭐 인묘 이렇게 목이 2개 이상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금일간일 때, 경금, 신금일 때, 이 금을 녹이는 것은 불이니까 병화, 정화, 사화, 오화, 요게 2개 이상 있을 때, 그 다음에 임수나 개수, 내가 수일간일 때, 수를 극하는 것은 토잖아요. 흐르는 물을 댐을 사가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토는 무토, 기토, 진술, 충미 이게 토니까 이게 2개 이상 있을 때 이것들을 관이라고 통칭을 해요. 그럼 뭐 이 관은 좀 특이한데 뭐냐 하면은 관이 2개 이상 있으면 공직 쪽으로 인연이 깊다. 공직, 그러니까 공무원. 그래서 공직과 인연이 있다. 앞에서 죄가 많을 때는 사업과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 인연이 있고, 관이 많을 때는 강할 때는 공직과 인연이 있다. 또 전생에 공무원이야 보면은, 전생에 관직에 있던 사람 보면 관을 강하게 태어나가지고 금생에 또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관이 강하고 나도 강하면은 이제 이 고위 공무원이 되고, 관은 강한데 내가 힘이 약하면 이제 하위 공무원, 낮은 직급의 공직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나를 규제하는데 어떻게 그게 공직과 인연이 되느냐.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은 개인의 사리 사욕을 버리고 전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되니까 내 개인 욕망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제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엄격하고, 또 그것을 다른 쪽에서 보면 보수적이고, 딱 어느 정도 주어진 틀에서 움직이고, 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나를 제어하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대하면 깝깝해 죽죠. 규제 조항 따지고 온갖 거 다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공직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수신제가 하면은 공직과 인연이 생긴다. 내가 다음 생에 고위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 전생에 사리사욕을 버리면
마음을 닦고 도를 닦아가 사리사욕을 버리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관을 강하게 가지고 태어나가 공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공무원이 돼. 이게 공무원이 되는 비결입니다. 공직과 인연을 맺는. 그래서 이게 나에게 브레이크를 건다니까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부적절한 이런 욕망, 온갖 잡다한 이런 거를 제어해 주니까. 그래서 관이 강하면은 어떤 업무를 줄기차게 시원하게 추진해 가지를 못해요. 브레이크 거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옆에서 보면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공무원 하는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면 거의 망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쟤와는 인연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공무원에서 이렇게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은 게 관이 강한데, 또 관은 권위를 상징하게 해요. 권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권위적인 어떤 의식 같은 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면은 그게 자기하고 안 맞죠. 그래서 민이 관에 좀 수그리는 게 고대부터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은 연세가 조금 있으면서 관이 많으면은 어떤 표현을 듣냐면 꼰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좀 억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관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억누르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밖으로 권위주의를 부리는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만 손해볼 뿐이니까. 그리고 이 관이 강해서 공직에 들어가 있으면 재에 대한 욕심은 좀 버려야 되죠. 재물에 대한 욕심은 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와 관을 동시에 다 가지고 싶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가 트럼프처럼 돈을 많이 벌고 관직도 높은 자리,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러면은 다음 생에 예를 들면 내가 재벌 하다가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나한테 오시오. 금생에 어떻게 갈고 닦으면 다음 생에 그래 되는지 내가 지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관이 많으면 이런 직업 특성을 강하게 가진다. 그래서 엄격하고 딱딱하게 대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면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런 사람이 운이 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음을 부드럽게 쓰고 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운이 펼쳐져요. 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내 틀 안에 들어와야 내가 상대를 좋아하고 만족하고, 내 틀 밖에 있으면 저거는 상대하지도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분별이 좀 엄격한 면이 있어요. 제가 강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상대하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분별심이 강해요. 호호 감정.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내가 이게 자신을 넓히고 키우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런 면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 관이 많으면 공직에 도전해볼 그런 괜찮아요. 직업적인 면으로는 이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이 많으면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남편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관이 많아. 그런 여자 보면 꼭 전생 남편도 와가지고 하나 끼어 있어. 대개 보면은 전생 남편을 좀 구박해가 못 살게 굴어가지고 뭐 좀 원한 비스무리한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와 있거든. 그러니까 관이 많으면 전생에 귀신도 끼어 있는 거야. 다 그래 보면. 일단 관이 많다는 거는 여러 남자들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괜찮은 남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추어가지고 그 남자를 택하면 이제 괜찮은데, 이 관이 많은 여자는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고 난 뒤에 문제야. 또 전생 인연이 있는 남자와 만나가 불륜이 일어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들이 불륜이 딱 일어나면 이 관들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내 인생과 내 모든 걸 망가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게 많으니까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쪽으로 가는 걸 막거든. 그러니까 관이 많은 여자가 불륜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인생이 망가지고 이게 남자 때문에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관이 많은 여자는 공무원, 관 하나는 공무원하고, 또 관 하나는 남편하고, 뭐 또 관 하나는 나의 좀 고든 성품으로 삼고, 이렇게 각
개수를 좋게 이게 자기로 해야지. 전부 남자로 삼았다가는 선천적으로 뭐 색을 좋아하는 여자 아니면 되게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또 여자한테 이 관은 뭐냐 하면은 며느리에 해당돼요. 옛날에는 이제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위에 섰는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나한테 관이 많다는 것은 며느리의 힘이 강하게 나한테 브레이크를 거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느리한테 자칫 심성이 좀 고약한 며느리는 내가 일찍 요양원 같은 데로 쫓겨날 수가 있다. 내 재산을 일찍 넘겨줘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관이 많은 여성은 아들 결혼시킬 때 좀 순한 여자를 결혼시키가 내 며느리로 삼아야지. 안 그랬다가는 며느리 땡땡거리는데 스트레스가 또 인생에 죽을 때까지 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관은 며느리에 해당된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 이 며느리가 나한테 덕을 주질 않는다. 왜? 금생의 며느리와의 인연은 나한테 부담이 되게 돼 있다는 걸 잘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판별하시라. 물론 이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제가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또 학과 충이나 여러 가지 따라서 개수가 변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사실은 엄격하게 따져야지 100% 맞는데, 그래도 대충 한 80%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브레이크 거는 오행이 내 인생에 진짜 브레이크가 안 되도록 하려면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남편의 힘이 강하니까 남편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남편의 세력이 나한테 브레이크를 거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관이 많으면, 그러면 여자는 남편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어디에 집착 대상을 바꾼다? 자식에게로 집착 대상을 바꾼다. 그러면 여기에 관이 많다는 것은 남편의 힘이 강하다는 거고, 자식이 어디에 하나 박혀 있으면 이거는 외롭게 힘을 별로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까지 자식한테 집착을 하고 엄마는 너 보고 살아, 아버지하고는 힘들어, 이래 쌓고 아버지 힘이 강해가 자식은 또 아버지한테 눌려있고, 그러면 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짜부되지 뭐. 받기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강해가지고 남편한테 이게 압력에 좀 눌려 지내는 여성이 이제 관이 막 강한 사준 대표적인 현상인데, 이때 그 대용으로 자식을 내가 마음을 딱 붙이고 살면 자식은 이게 엄마 아버지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이 탈출할 길만 찾는다.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관이 많으면은 남편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 그 부담스러워. 하나는 신을 바라보고, 하나는 남편 바라보고, 하나는 뭐 어디 일거리 바라보고,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큰 부담이 없어요. 어쨌든 금생에 관이 강한 거를 타고났다. 이 의미는 너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움직이지 마라.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면 뭐냐? 내 마음을 닦는 쪽으로 움직여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친단 말이에요. 요 극한다는 말은 나를 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를 치는 힘이 많으면은 이 관을 너무 한 3개, 4개 갖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선천적으로 허약 체질이거나 늘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계속 보이지 않게 나를 극하는 기운을 뿜어내니까 내가 거기에 치여가지고 이게 건강마저도 굉장히 허약할 수도 있고 정신력도 허약해질 수가 있다. 사방에서 내를 치니까. 그래서 관이 강한 사람은 필수적으로 뭐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관 때문에 내 건강이 약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이 강한데 운에서 또 관이 왔어. 그러면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때 큰 병에 걸리거나 심하면은 세상 하지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 강한 사람은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다른 이게 운동이나 이런 다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어느 부위가 이상이 생기느냐는 오행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공통되는 걸 말씀드리는 여기서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 관이 강한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된다. 그렇다고 건강 염려증까지 걸리면 그건 더 마이너스죠. 이렇게 관이 강하다. 너 금생에는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네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덕을 주는 그런 마음을 금생에 가져봐라. 이런 의미가 인생에 보이지 않는 주된 그 깔려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사명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숙명이 전개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브레이크 거는 오행이 많을 때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